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 길잡이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인류세 대멸종을 막아라 수업을 진행하게 된 그린쌤 김미진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인류에 의해 다가온 대멸종에 대해 알아보고 인류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계를 살리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해요. 인류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 여러분들 진짜 시작된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류세란 인류를 뜻하는 앤스로포스와 시대를 뜻하는 세라는 씬, 영어를 합쳐서 만든 용어로 인류로 인한 지질시대라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시대는 무엇이 있나요? 네, 맞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이 있죠.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로 오존층 구멍을 발견해서 199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첸이 인류세를 2000년에 처음 용어로 제안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이랍니다. 인류세는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 환경과 맞서 싸우게 된 시대를 뜻한답니다. 이러한 인류세의 특징은 바로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총균세의 저자 제러미 다이아몬드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통섭의 저자인 에드워드 윌슨 또한 지질학적으로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지각이 형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해요. 오존층 형성,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빙하기 등 지질학적 사건을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고 있고요. 화석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나 조개와 같은 시상화석은 지층이 만들어진 환경을 알 수 있고요. 삼력충과 암모나이트와 같은 표준화석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답니다.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기 전 이미 다양한 생물이 지구에 살았으며 지구는 이미 5차례에 걸쳐 대멸종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현재 인류세의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죠. 첫 번째 멸종은 약 4억 4,500만 년 전인 오르도비스기 말로 생물의 86%가 멸종했어요. 이는 빙하기 또는 화산 폭발에 의해 멸종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지요. 두 번째 멸종은 약 3억 7천만 년 전 대봉기 말이고 생물의 75%가 멸종했어요. 이는 빙하기 또는 운석 충돌에 의한 멸종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멸종은 약 2억 5,200만 년 전인 페른기 말로 96%의 생물이 멸종되었답니다. 굉장한 대멸종이었는데요. 이는 지구온난화, 운석 충돌, 화산 폭발에 의한 멸종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멸종은 2억 100만 년 전인 트라이아스기 말로 80%의 생물이 멸종하였어요. 이는 화산 폭발, 토지 사막화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다섯 번째 멸종은 76%의 생물이 멸종하였고 이는 운석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에 의해 멸종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멸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물의 68%가 멸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약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보고 있답니다. 따라서 현재를 인류세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섯 번째 멸종, 인류세의 멸종 추정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의 환경 파괴를 원인으로 보고 있답니다. 와,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치킨이 나왔네요. 근데 왜 공룡뼈와 같다고 되어 있을까요? 영국 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인류세를 알리는 표준화석으로 닭뼈가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현재 지구상에서 키우는 닭은 약 230억 마리로 무게를 합치면 지구상 모든 새를 합친 것보다 많으며 이는 전 지구 인구수보다도 3배가 더 많은 숫자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치킨으로 먹기 위해 키우는 닭은 야생에서 키우는 닭과는 생김새가 매우 다르다고 해요. 고기로 먹기 위해 키워진 닭은 다리와 가슴이 비대하고 심장과 뼈는 왜소하며 뼈에 구멍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키워서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했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가장 수가 많은 척추동물이자 인간에 의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닭이 인류세의 표준화석으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대를 알 수 있는 공룡뼈와 치킨뼈가 그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표준화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표현한 거랍니다. 2020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폴 에를리 교수와 국립 멕시코 자치대 생태학 연구소 제라르도 세발로스 박사는 생물의 멸종 속도가 이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져 앞으로 20년 안에 육지 척추동물 5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최소 543종의 육지 척추동물이 사라졌는데 이와 비슷한 개체수의 동물이 사라지는 데는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 과학기구는 제7차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어요. 지구에 서식하는 800만 종의 동식물 중에서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며 590만 종은 환경 훼손으로 서식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양서류의 40%, 산호초와 상어 등 해양 생물의 33%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토지 이용 방식 변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에 기후변화, 천연자원 소모, 과도한 생산과 소비 등이 원인이라고 제시했답니다. 결국 인간의 활동에 의해 멸종이 시작되고 인류세 대멸종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생태계를 위협하는 산업화로 인해 멸종하는 생물종을 알아볼까요? 그래프를 함께 살펴봅시다. 15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 현황을 2018년대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양서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모두 점차 멸종이 1800년대부터 1900년 사이에 급격하게 멸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불어 양서류는 1900년대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멸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1900년대부터는 산업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프 변화를 보면 멸종의 원인이 산업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의 다양성은 물론 생물의 서식지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인간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은 핵심적인 요소랍니다.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져도 포식자는 다른 종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평형은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생물종이 단순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이 동물을 먹고 사는 포식자도 먹이가 없어서 사라지게 되고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인간도 멸종할 수 있게 되겠지요. 유엔이 2020년 지구생물 다양성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1970년대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유전자 다양성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대멸종을 예방하기 위해 생태계를 살리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체육이란 말 그대로 육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육류와 비슷한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랍니다. 이는 식품의 기술을 더한 푸드테크의 한 종류이지요. 대체육은 콩과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대체육과 육류의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배양육으로 나눌 수 있어요. 더불어 3D 프린터 배양육은 인공지방, 인공혈액,
인공 단백질의 3가지 성분을 구현하여 개발된 대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육, 배양육, 3D 프린터 배양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식물에서 추출한 대체육입니다. 지구에는 40만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각 식물마다 4에서 5만여 종에 이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를 추출하고 조합해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육을 만들 수 있답니다.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효모, 섬유질과 함께 배양해 고기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고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 육즙까지 재현하고 있답니다. 대체육은 일반 고기에 비해 철분, 단백질은 풍부하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낮아서 건강한 식재료로 꼽혀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실험실에서 키우는 배양육입니다. 이는 육식의 또 다른 대체제인 배양육으로 실험실에서 키우는 고기라고 볼 수 있죠. 배양육은 세포공학 기술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 세포를 배양해 얻게 됩니다. 배양육은 현재의 육류 소비의 문제점과 미래의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물과 식량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에 따르면 배양육으로 기존 축산업과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할 경우 토지 사용량은 1%, 물 사용량은 2%로 줄어든다고 해요. 또 에너지 사용량은 55%, 온실가스 배출량도 4%로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세포를 키우기 위해 소의 혈청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소를 사육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되겠죠? 변화, 풍미 등 여러 요소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로 3D 프린터로 만든 배양육입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배양육의 복잡한 근육 구조를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어요. 인공지방, 인공혈액, 인공단백질 3가지 성분을 혼합해서 인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프린터는 이전 배양육이 재현해내지 못했던 동물의 근육을 섬세하게 구현해낼 수 있어서 고기의 단단함, 미세 구조, 점착력, 색상, 열에 의한 변화, 풍미 등 여러 요소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떠오르는 것이 곤충입니다. 육식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곤충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곤충을 키우는 데에는 사료와 물이 적게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아주 적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013년 발간한 식량 안보를 위한 곤충의 식량 및 사료와 잠재성에 따르면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사료가 10kg이라면 돼지와 닭은 각각 5kg, 2.5kg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곤충의 경우에는 1.7kg이면 충분하고 사용하는 물의 양도 월등하게 적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파란색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물 1000리터가 필요한데 반해 귀뚜라미는 1리터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초록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소고기 1kg당 2,800g이지만 귀뚜라미는 1g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1kg당 곤충의 단백질의 함량은 달걀의 2배에서 5배 이상 높고 식용 가능한 부분의 비율도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세와 생태계를 살리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멸종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늦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지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김미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